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급 동향이요 최근 다시 치솟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의 지난 6월 매매 수급 동향 지수가 121입니다. 이 수급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더 많다고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4월에 109 그리고 5월에 110.9에 이어서 무려 11.1포인트 급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거기다가 6월 전세 수급 동향 지수도 117.2입니다. 자, 그래서 120에 근접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매매는 물론이고요. 전세나 또 월세 등 모든 유형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부동산 불장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점 여러분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막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많은 부동산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갈팡질팡하신 분들도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1시간 동안은 오늘 좀 떠오르는 서울의 상업지역, 중공업지역과 함께요. 그다음에 이 경기도에 GTS가 들어오는 또 특별한 지역에 또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또 알차게 또 구성을 했으니까요.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솔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당산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으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당산동은 강남의 주요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근접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한데요. 자, 이사님, 이곳이 여의도와도 아주 가깝죠? 네, 맞습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바로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보로도 출퇴근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 금융이나 정치, IT 등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직접 근접적으로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이 자리하고 있고 영등포 공원,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도 가까이에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등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등포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서부가선도로 터널이 개통되면 서부가선도로의 상습 정체,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서울 서남권의 교통 환경도 한층 더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발달된 상권지의 역세권 주택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지닌 영등포구 당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이 수요 넘쳐나는 곳이죠. 영등포구 이번에 당산동으로 왔습니다. 자, 당산동의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개요 정보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요즘에 이제 핫한 지역이자 바로 이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5호선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2호선, 9호선 당산역에서 바로 도보 약 9분 거리에 위치한 그 W역세권 인접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 29.30제곱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47.99제곱미터로 총 10층 중에 8층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징이 뭐냐면 여의도까지 도보로 약 750m 거리입니다. 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 출퇴근 도보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은 바로 21년 7월입니다. 이번에 준공이 딱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3억 3,700만 원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되어 있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인들 또는 신혼 부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 수에 맞춰서 그런 20대, 30대의 그런 눈높이에 맞춘 인테리어가 좀 완비되어 있다. 그래서 좀 넓은 13평 정도의 실사용 면적 13평 정도의 구조가 되겠고요. 자, 당연히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 옵션은 다 제공이 됩니다.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 LED나 그리고 또 몰딩 같은 것도 좀 상당히 좀 잘했기 때문에 뭐 20대, 30대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밝은 분위기로 좀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는 이 당산동인 만큼 그 젊은 분들 취향에 맞춘 그런 건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 완료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신축 건물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살펴드렸습니다. 공간도 좀 널찍하게 나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산동 일대 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그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지하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영등포 시장역까지 이제 도보 약 7분 거리 이내에 위치했습니다. 자, 영등포 시장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재개발이 진행된 뭐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재개발지 구역을 묶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시장 인근이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영등포 시장에서 이 영등포역 가운데 타임스퀘어까지도 걸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운동 삼아서 15분이면 뭐 대형 백화점까지 걸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750m 바로 거리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당산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당산 같은 경우는 2호선, 9호선 자,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다른 업무지 5호선도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등포 자체가 워낙 입지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처 보시는 분들 영등포 많이 눈여겨보시는 것도 좀 상당히 메리트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또 서부간선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와 그다음에 노들길이 또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도 상당히 다른 이제 업무지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의 생활 인프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자치구 이제 2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대형마트들은 보통 이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한두 개씩은 있는데, 자, 백화점이 있는 지역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강남 일대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일대도 있고 서울 뭐 명동이나 그 지역들도 좀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이제 생활권 뭐 노원이나 뭐 미아나 그 백화점 하나씩 또 있고 뭐 신림에도 있는데 자,
이 영등포라는 지역은 워낙 상당히 또 교통망도 좋고 워낙 수요층도 많다 보니까 백화점, 뭐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백화점 중에 3개 백화점이 다 영등포 일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의도 일대에도 이번에 좀 현대백화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 영등포역 바로 롯데백화점과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자, 3대 백화점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들도 보면요. 우리 뭐 창고형 뭐 코스트코부터 해가지고 뭐 롯데마트, 그 다음에 뭐 이마트, 홈플러스 다 영등포 이 생활권 안에 다 밀집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생활의 인프라 상당히 용이하다 보니까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라인은 색강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한강공원과 안양천 라인, 그 다음에 선유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도 상당히 유사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 백화점, 다양한 시설과 함께, 그 다음에 대학병원도 이제 한림병원하고, 그 다음에 성모병원 딱 2개 굵직한 병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참고 사항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 지금 영등포가 상당히 떠오르는 지역이 뭐냐면요. 상당히 많은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 한때 딱 성수동. 자, 성수동 보면 많이 정말 인기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자, 준공업 지역,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인데 이 영등포의 지역은 자, 여의도의 상업 지역과 함께 그다음 신길 뉴타운에 있는 주거 지역과 함께 영등포 일대가 거의 대다수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공업 지역 용적률 높은 용적률과 함께 향후에 재개발 사업이 된다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상당히 높은 개발이 된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실제 이 지역들의 지식산업센터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파트 단지들도 들어오고 있고 좀 상당히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영등포 일대 가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공사하는 현장들이 눈에 보이고 펜스 쳐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모든 게 다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저평가되었을 때 투자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거는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영등포 지역이 서울 지도로 봤을 때 상당히 서남부의 핵심 지역입니다. 바로 서쪽으로 가면 목동과 마곡 일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건너가면 양화대교나 그다음에 뭐 서강대교 건너가면 마포 일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효대교 건너가면 용산 일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업무지가 다 끼고 있는 지역에 바로 가깝게 영등포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영등포 오른쪽 라인에는 강남이 있죠. 그래서 이 주요 지역 접근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뉴타운 사업이 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더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좀 내고 있고, 또 2년 실거주도 또 없어지다 보니까 완화가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다시 한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자, 영등포 뉴타운과 함께 신길 뉴타운, 그다음 바로 이 안양천 건너편 목동 이 재건축 예정 단지들, 뭐 목동 6단지나 7단지나 그런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가 인접해 있다. 이주 수요를 상당히 흡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 향후에 이런 지역들이 완성이 되고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서남부 일대가 다시 한번 인기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중장기적 투자 포인트 잡으시다면 상당히 큰 개발 호재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 지하 사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물포 터널은 지금 3월 달에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월여의 지하 차도로 개통됨에 따라서 일단 교통량 상당히 흡수를 하고 상당히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그런 구간들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자, 서부간선도로도 상수적 정체 구간이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하 사업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하면, 자, 상층부에 상당한 이제 공원화와 함께 그다음 교통량도 지하로 또 다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서부간선도 지하 사업도 하나의 큰 지역의 개발 호재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등포 로터리 고가도로가 또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영등포 일대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 과거에 1960년대 모습을 담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첨단 시설과 함께 또한 많은 이제 환경이 변화되는데, 이 영등포 로터리 고가도로가 철거 사업과 함께 이 영등포역 인근의 신안산선이나 뭐 지역들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망이 더욱더 확대된다면 영등포 일대가 자,
오른쪽 라인에 뭐 잠실도 어마어마하게 좀 상권도 발달되고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영등포가 그런 역할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제2세종문화회관이 또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물레동 일대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 추진되는데 이 영등포 일대가 과거에는 좀 이제 공업 지역으로 좀 많이 이제 좀 세계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자 공장들이 많았는데 이런 공장들이 90년대 해외나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일대 지식산업센터나 뭐 첨단 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물레동 일대도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상당히 크게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일대 제2세종문화회관이 또 건립이 추진된다고 하면 자 또 문화시설 또한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시설 뭐 타임스퀘어나 아니면 디큐브 시티나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세종문화회관까지 건립 추진된다 하면 영등포 일대 문화산업 또한 확충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셔서 제가 솔직히 뭐 영등포 개발 호재를 말씀드린다 하면 뭐 제가 한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워낙 내용이 너무 풍부합니다. 뭐 그 밖에 뭐 제가 뭐 양평동이나 그런 지역도 재개발 말씀드리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 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또는 뭐 향후에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입지, 개발 호재 정리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바로 주변에 여의도 있죠. 여기 출퇴근하시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9호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9호선까지 가셔서 강남까지도 정말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위치. 일단 업무지 접근성이 상당히 훌륭한 곳이죠. 그리고 영등포의 상권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것들 넘쳐나는 인프라 참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일단 뭐 서부간선도로 자체가 다음 달이면 끝이 난답니다. 요거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계속 줄지어서 다가서는 곳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자, 그러면 당산동의 이 오피스텔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지금 영등포 좀 많이 방송 보신 분들은 영등포 일대면 기본적인 투룸 시세 한 3억 7천 전후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 당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예상 매매가는 3억 3,700만 원입니다. 자, 상당히 매가가 저렴하고요. 전세는 지금 현재 영등포 시세 3억 2,700만 원 정도 투룸 전세 시세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실 투자금 1,000만 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분양을 하거나 또는 매매를 할 때는 건물비하고 그다음에 토지비가 측정이 되는데 자, 이 토지가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3억 초반대 투자 포인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영등포 지역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편하게 또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또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 을지로 사가 상가는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약 4분,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을지로 사가의 유동인구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하철 1, 2, 3, 4, 5호선이 다니는 이 중구는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 상당한 인기를, 가치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자, 뭐 서울 대표 상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뭐 동대문 상권이나 또는 뭐 남대문 상권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광장시장, 뭐 방산시장, 그다음에 중구시장 등 여러 재래시장이 함께 있는 것뿐만 함께 중심 업무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유동 인구 플러스 상주 인구까지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을지로 인근에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있다면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는 신도심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지구로서 그동안 서울 도심 내 낙후 지역이었던 세운상가 일대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 강남, 용산, 여의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호재, 을지로 방산시장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인데요.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폐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 방산시장 일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한층 더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중부 을지로 사가의 상가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의 센터 중구죠. 을지로 사가의 상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 초중반 넘버가 다 지나는 곳이죠. 소비 수요 참 넘쳐나는 곳인데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서울의 중심, 바로 중구 을지로 사가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2호선, 5호선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 16.33제곱미터고 대지 면적은 6.74제곱미터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되어 있는 일반 상업지역 내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용 면적 16.33제곱미터 약 전용 한 5평 정도입니다. 5평 정도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노후 건축물입니다. 자, 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노후도가 오래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에 대지 2평이 확보가 되는, 지분이 확보가 되는 그런 노후 건축물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지로 사가역에서 걸어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건물이기도 한데, 자, 일단은 주변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또 호재가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서울 중구 투자 포인트는 가장 쉽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이 청계천 이남을 보시면 됩니다. 청계천 이남이 중구로 들어가고 청계천 이북은 이제 종로구로 많이 들어가는데, 자, 물론 종로도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종로 같은 게 가끔 이제 문화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계천 이남은 지금 벌써 지금 건물들이 근사한 건물들이 벌써 지어진 건물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인기 있는 을지로 지역의 을지로 사가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2호선과 5호선 핵심 업무지를 지나는 2호선, 5호선 도보 4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천 넘어서 도보 3분 거리에 이 종로 5가역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이 을지로 상가 같은 3호선도 또 연결되고, 그다음에 또 밑으로 가면 또 지하철 4호선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들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구 같은 경우는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지하철이 다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가 좋고, 핵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 보면 지하철 탈 때 지도가 있죠. 지도 보면 이제 이 핵심 안에는 이 사대문 안쪽에는 지하철이 확대 노선도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철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역과 역의 간격도 5분에서 7분 이내 걸어 다니면 될 정도로 상당히 역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업무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 내, 자, CBD라고 불리는 그런 이런 업무지,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상업지역 내에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한 다음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서울이라는 지역의 상업지역 비율은 한 4%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남은 지역들은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상업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1위, 바로 이 중구 종로 일대가 상업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 여의도 일대와 그다음에 강남 일대, 이 상업지역 3대 업무지를 많이 하죠. 자, 이 도심 업무지는 일반 상업지역 내 대지 2평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방산시장 일대가 또 지구단위 계획 지금 재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달에 서울시에서 지금 주교동 관련돼서 지금 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동 관련된 고시 나와서 자, 개발 행위를 할 때 필지를 합칠수록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까지 고시에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주교동 일대 지금 상당히 노후도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개발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가 또 이제 올려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때 상당히 또 가치 있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바로 왼쪽 라인에 지금 을지로 일대가 또 지금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지로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일반적인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이제 우리 뉴타운 같은 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최근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들 예시를 들면요. 뭐 우리 천호역 옆에 성내 3구역, 성내 5구역. 자, 40층 이상의 건물로 다 들어오고요. 이번에 영등포역 일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40층 이상의 높은 건물로 개발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밀 개발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많고 실제 을지로 상가 같은 경우도 좀 고밀 개발로 또 진행이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지금 을지로 상가 바로 오른쪽 라인에는 미 공병단 부지가 있습니다. 자, 미 공병단 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이 지역이 국립중앙의료원이 현대화 시설로 2025년도 목표로 해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병단 부지 이 현대화 시설로 의료원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이 일대 또 경제 활성화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세운상가죠. 가장 중요한 건 세운지구가 지금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 그냥 세운 딱 치면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지 한 평짜리 4억 중반에 5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 투룸으로 되어 있는 거 대지집은 2평이 남짓하는데 8억 정도 이상의 분양이 나왔지만 자,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생각하시면 또 반대로 말하면 높은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구역별로 해서 단계별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는 뭐 추진위가 하고 있고 또는 지금 감정평가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관련돼서 또 고시가 또 나오기도 했고 중구청에서 또 고시가 나온 것처럼 지금 하나는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8년도에 지어진 주상복합 이 세운 이 일대가 다시 한번 좀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심 업무지 내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앞으로 개발로 인한 미래 가치가 더욱더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상가. 자, 이사님,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을지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 예상 매매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고 상업지역 내 대지 2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임대는 뭐 보증금 200에서 300 정도 이제 나와 있고요. 월세는 25에서 30만 원 정도 이제 보통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자, 대출은 이제 8천만 원 예상인데 지금 이제 가계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보통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신 게 이제 한번 8월 달 기준으로 좀 더 용이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실투자 금액 한 1억 2천 정도 잡으신다고 하면 투자 가능합니다. 자, 투자 포인트 그냥 핵심 딱 잡아드리면요. 주택수에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나 또는 주택수를 늘리면 좀 원래 본집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가기 때문에 주택수에 빠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후건축물입니다. 노후건축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재개발 사업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가의 상가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부동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소식이 있는데 세미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세미나 일단 이런 제목으로 펼쳐집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는 세미나인데요.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강남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전화 적혀있는 번호로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또 참여 방법 정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세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중앙선 운천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문산읍에는 서울 근교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임진강 놀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인근에 임진과 평안랜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파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축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가족들, 연인들, 아이들 모두 다 찾는 그런 명소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요. 자, 게다가 이 주변에는요, 영화관이나 뭐 대형 쇼핑몰, 그다음에 뭐 대형 마트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근린 생활 시설로도 개발하기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천리 토지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로 다른 녹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가 진출입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일로를 이용해 경의선 노선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원활해 향후 운천역 역세권이 개발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거듭날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꾸준한 부동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남북교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당동 일반산업단지는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파주시 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향후 파주시의 미래 가치를 더욱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교류 거점 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파주시로 왔습니다. 이번에 문산읍 운천리에 위치한 토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토지인지 밑그림부터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경의중앙선 운천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은 1499제곱미터 한 약 460평 정도 되는 자연녹지 지역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4억 5,3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사진 보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지금 이 460평 정도 됩니다. 1499제곱미터고 자연녹지 지역이고 바로 옆에 보면 지금 뭐 창고 같은 거와 그냥 버스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진행하는 토지들이 이미 벌써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문산하고 문산 도시하고 바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운천역 도보 7분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벌써 지금 개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녹색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에 해당이 있습니다. 자, 자연녹지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지금 개발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개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토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관리 지역, 지금 상단에 보시면요, 지금 이쪽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 자, 계획관리 지역은 현재 1대 과거에 운천 1이나 운천 1이 이쪽 라인들이 카페가 새롭게 들어오고 뭐 옛날에 창고 쓰던 건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관광객들이라고 하던 좀 이용객들이 많이 좀 찾아오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 임진각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놀이공원, 평화랜드 근처에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금 지도도 보셨죠? 지금 당장은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뒤 끄트머리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입지 여건과 함께 앞으로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개발 호재들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지역 호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경의중앙선 바로 운천역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이 있고 지금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 용산 일대도 지나가죠. 그다음에 마포 공덕 일대도 지나가고 또한 이게 지금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경기도까지 접근합니다. 양평이나 접근이 가능한데 자,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 상당히 용이합니다. 실제 지금 파주 일대 인구 유입도 지금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자유로 있습니다. 당동 IC 통해서 차량 이동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지금 풍부한 녹지 환경 또한 좀 상당히 또 큰 장점입니다. 자, 실제 뭐 임진각이나 영화관, 그다음에 뭐 대형마트, 통일공원 등 다양한 녹지 환경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임진각 같은 경우는 좀 녹지 공간과 함께 그다음에 아까 문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산 일대도 뭐 다양한 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 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어 있는 지역이다.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토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토지는 당연히 도시화가 될수록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이런 산업단지들 당동 산업단지나 선유 산업단지, 그다음 원룡 산업단지, LCD 산업단지들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단지 접근 성들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 부산고속도로가 2020년도에 개통됐습니다. 하반기 개통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자유로도상 이 한강변을 따라서 자유로일 때는 좀 빠른 교통을, 그러니까 빠른 진입이 가능했지만 이 지금 이 파주 내륙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파주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자유로가 있긴 했지만 이 제2자유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개통됨에 따라서 내포 IC부터 강변북로나 지금 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이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실제 지금 내포 IC 쪽 가보면요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좀 우리 관련된 산업단지 관련된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에 어마어마한 또 어떻게 보면 대동맥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셔서 하나의 큰 입지가 또 만들어졌다는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제2순환 고속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산업단지의 연결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보면 제1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인천에서 김포까지 연결돼 있고 김포 파주 구간이 아닌 미개통 구간인데 이게 동그랗게 연결된다 하면 자, 양주 일대 산업단지나 또는 이 이천 일대 또 산업단지들, 그다음 동탄, 그다음 봉담, 송산, 안산 이 산업단지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1순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우리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뭉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 산업단지들 연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인천항까지 연결된다면 어마어마한 파주 일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TX A 노선이 또 있습니다.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 2023년도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 공사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GTX A 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파주 일대 어떻게 보면 서울 접근선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파주 일대 어마어마하게 또 개발 호재를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거는 뭐 철도가 들어오거나 또는 큰 도로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토지값이 오르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뭐 철도 다니는 게 아닙니다. GTX A 노선 광역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자, 어마어마한 광역 급행철도가 다닌다는 것 자체가 파주 일대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 포인트 잡으셔서 투자하신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요, 경의중앙선 역세권이고요. 거기다 주변에 보시면 일자리 많이 있는 산업단지들에 가까운 그런 입지 여건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앞으로 개발 호재를 보시면 교통 호재들이 참 좋죠. 일단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됐죠. 거기다가 앞으로 제2순환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GTX 이야기, 이런 수의 기대감까지 드는 곳이 파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주시 문사를 운천이의 토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문산은 운천리 토지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일으킨다면 50% 대출 활용한다면 한 2억 2,65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한 460평 정도 되는 거 실투자 2억 2천대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눈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지역이 발전이 되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임장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의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파주시 야당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야당역이 인접해 있어 일산은 물론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단지들까지 약 1시간이면 도달하는 접근성이 우수한 곳인데요. 자, 이사님, 야당동의 생활 편의 시설도 우수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동은 운정 신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와석초, 운정주, 한빛고등학교 등 학군이 밀집한 지역이고요. 또한 아파트가 대단지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쇼핑시설,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인근의 녹지 환경도 우수한데요. 황룡산, 소리천, 운정호수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호수공원은 문화, 휴식 체험 공간으로 조성돼 산책과 힐링이 가능해지는 야당동입니다. 도로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야당동 토지를 한번 살펴보면 6m의 진출입 도로가 접해 있고 진입도로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고 토지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약 20분, 삼성역까지는 30분대로 도달할 수 있고 또 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센터, 의료바이오기업 등이 들어서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자리는 물론 생산 유발 효과로 파주시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파주에서도요 조금 더 도시 같아졌네요. 야당동입니다. 자, 이쪽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운정신도시 그쪽에 가까운 곳인데 어떤 곳인지 제대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좀 그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파주시 야당동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경의중앙선 이 운정역과 야당역이 인접해 있고요. 자, 면적은 662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목은 임야 도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8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662제곱미터 200평입니다. 200평 정도의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리고 앞에 보면 집들이 들어와 있죠. 지금 집들이 벌써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운정신도시가 있고 상당히 지금 교통망도 잘 되어 있고 파주 초입입니다. 파주 진입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집들이 들어올 정도로 도시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200평 가장 큰 장점은 6m 도로가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토지의 가치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여기 토지 가장 쉽게 하는 거는 뭐 집을 지어서 뭐 판매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가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6m 도로를 끼고 있다는 것도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이용을 봐도 지금 전부가 다 파란색이죠. 자,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야당동의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00평 정도가 되는 땅인데 일단 무엇보다도요, 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죠.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 가치가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여기에 또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장점들 꼭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서 지금 이 파주 운정이라는 키워드가 좀 붙고 있거든요. 입지와 호재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경의중앙선 야당역과 운정역 오른쪽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도보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고양 IC, 자, 서울 부산 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운정 신도시가 야당동과 운정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제 야당동, 북쪽은 운정동 되어 있는데, 자, 바로 왼쪽에 운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뭐 직접적 방송에서 뭐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84제곱, 59제곱미터, 자, 아파트 시세 보시면 와, 파주도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생활 인프라와 붙어 있는 지역에 바로 야당동 토지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인기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기도 하지만 운정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해놨습니다. 자, 실제 운정 호수공원은 뭐 낮에 가도 뭐 밤에 가도 정말 예쁘게 해놓은 정도 잘 해놨고, 이 운정 호수공원 인근으로 해서 예쁜 카페들, 밥집들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신 분들은 경기도의 인기 있는 지역 광교 같은 경우가 딱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광교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운정 호수공원 일대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풍부한 녹지 환경이 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과 함께 황룡산이라는 그런 산도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생활 인프라 뭐 확충 다 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화관 다 자리 잡고 있고, 뭐 실제 지금 운정 신도시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쇼핑몰 시설이나 뭐 또 다양한 뭐 상권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현재도 생활 편의 시설도 많이 잘 되어 있고, 뭐 먹거리나 뭐 다양한 맛집들도 들어와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 즉 생활 편의 시설들이 더욱더 확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주 상당히 좀 땅이 넓습니다. 뭐 파주가 하면 뭐 문산, 아까 말씀드렸던 문산도 있고, 또 좀 더 가면 뭐 적성 일대도 좀 더 들어가면 적성 일대도 있는데, 자, 이 야당하고 운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떤 파주의 관문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로 옆에 일산 같은 경우는 매우 가깝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뭐 내려간다 하면 뭐 일산들이 건너가면 김포 일대 또는 인천 검단 일대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도권 제1순환국도 담당하면 또 인천 계양 일대도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하고 서울문산국도로 진입한다면 상암 마곡 일대 매우 빠르게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차가 안 밀린다면 한 30-40분 되면 뭐 마포 공덕 일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개발 호재로 야당역 환수 주차장 확충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자, 현재 야당역 일대가 지금 운정역 일대 대비했을 때 야당역 일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파주의 뭐 금릉역이나 뭐 금천역이나 문산역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조용하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좀 약간 이동이 좀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파트 단지대 들어옴에 따라서 야당역 일대 계속적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권이 확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토지 가치가 과연 오를 수 있는 것인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좀 장점을 잡았을 때 야당역 환수 주차장이 생기고 확충 공사 착공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게 완성되었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 그에 관련된 상권 확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 투자 포인트, 토지 가치 또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역 환수 주차장도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운정 역세권 개발 계획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정 역세권 일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보면 지금 현재 도시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규모로 개발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성된다면 인기 있는 지역으로 지금 이미 자리 잡긴 했지만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자, GTX A 노선은 또 2023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 A 노선
운정역에 개통합니다. 자, GTX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따라서 경기도 지역들 주민들 정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자, 운정역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다이렉트 또 빠르게 접근 가능합니다. 서울역도 지나가고 용산 지나갔다 보니까 이 서울역과 이 삼성역 업무실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투자 포인트 딱 3가지입니다. 자, GTX A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정 신도시가 더욱더 확대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파주일 때 많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른 지역에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분명히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좀 살펴드렸습니다. 경의중앙선 야당역과 운정역 이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운정역 이쪽에 역세권 개발 계획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GTX 이야기까지 정말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야당동의 토지 가격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야당동 토지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 일으킨다면 4억 원대 정도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4억 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실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평이기 때문에 한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보면 여기 빌라들이 막 들어와 있고 집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주거 지역이 아니고 아직 계획 관리 지역이다. 그만큼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솔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